안녕하세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등이 세 번째 반등인 것 같은데, 이 반등은 진짜냐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하락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07년 경험하고 2008년 경험하고 2009년을 경험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상승장이었던 2009년이었습니다. 2007년도 강세장이었었거든요. 이때는 정말 아무거나 사도 돈을 벌던 시기였었어요. STX 이름만 달면은 훨훨 날던 시절도 있었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고 코스피는 2000에서 900까지 내려갑니다. 대부분 주가가 이제 반토막 났었어요. 더한 것들은 뭐 70%, 80%까지 손해도 봤습니다. 실제로 돈을 잃은 시기는 2008년인데 충격은 2008년보다 2009년이 더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9년에 지수가 다시 급등합니다. 세계 경제가 박살난 상태에서 갑자기 지수가 급등을 해버려요. 2008년에 사람들은 주식 다시는 안 한다라 그러면서 떠났는데 2009년에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개인들 중에서 돈 번 사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외인이랑 기관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2009년에 그래서 중국 경기가 호조했었습니다. 뭐 화학 좋았고 정유 좋았고 여행도 좋았고 관광 쪽 좋았었죠. 그리고 환율 효과 때문에 자동차 주들이 펄펄 날던 시기였었습니다. 모든 섹터가 오르는 게 아니고 특정 업종만 많이 올랐거든요.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큰 시기였었어요. 이때 돈을 번 사람, 그리고 못 번 사람, 주식을 떠난 사람, 주식시장에서 남아있는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남아있었지만 돈을 못 번 사람에 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2009년이 더 괴로웠던 겁니다. 2008년에 하락장을 다 같이 견뎠잖아요. 근데 2009년 같은 경우는 누구는 큰 수익을 내고 저는 남들 돈 버는 거 상승장을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하락장을 겪고 나서 남들이 돈 버는데 저만 못 버는 게 제일 괴로워요. 이거는 장난 아닙니다. 지금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럼 하락장 다음엔 뭐겠어요? 상승장이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락장 다음은 상승장이고 상승장 다음은 하락장입니다. 근데 이 하락장 다음에 오는 상승장 때 돈을 못 벌었을 때가 낙오되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오르지도 않을 거 내가 2008년 왜 버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생까지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더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감도 떨어지는 거죠. 아, 나는 바보구나. 아, 이 타이밍에 왜 팔았어? 이 타이밍에 그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왜 엉뚱한 주식을 들고 있어? 이러면서 나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겁니다. 2020년에는 모든 게 올랐죠. 이때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됐어요. 이때는 돈을 벌고 못 벌어도 크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상승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뭐 내가 지금 늦게 사도 돈 더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시기가 2020년, 2021년 상반기까지 있었고, 그러다가 1년부터 하락장을 맞이했죠. 미국장으로 치면 6개월부터 이제 하락장을 맞이한 건데 90% 하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제 생각엔 거의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이때 주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동지예요. 코인하는 사람이랑 주식하는 사람도 같이 동지예요. 너도 이러니? 나도 이렇어. 둘 다 손실률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토닥토닥 그러다 보니까 덜 외롭죠.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왔을 때 달라집니다. 유동성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섹터가 오르지 못할 거예요. 이제 오르는 섹터만 오르고 수혜받는 섹터들은 오르지 않는 상황이 될 거라는 말이죠. 이제 빈익빈 부익부 섹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버틴 사람들 중에서 더 괴로워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나는 올랐을 때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증시가 오르는 타이밍을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습니까?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증시가 떨어지는 타이밍을 여러분이 맞출 수 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타이밍이라는 게 증상들은 보이지만 호재랑 악재랑 섞여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만두로 치면은 신선한 재료랑 상한 재료가 막 섞여있어요. 신선한 재료가 더 많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해로운 재료가 있으니까 몸에 나쁠 것 같은데, 근데 먹어보고 났더니 배탈이 안 났어요. 이거 봐, 괜찮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먹었더니 역시 배탈이 나니까 이럴 줄 알았어. 수많은 변수들을 만두 속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를 예측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라 말할 수 있고요. 오르는 척 하면서 떨어지고요, 또 오르는 척 하면서 떨어지면서 몇 번을 반복했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만 해도 16,000이 넘었던 지수가 11,000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12,000이 된 거예요. 진짜 오르는 반등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쉽사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를 때마다 들어갔다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로 다음 반등 구간에서도 멈칫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진짜 반등장이 시작되고 났을 때 이게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아, 이게 진짜 반등이었구나 라고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때는 늦었죠. 주가가 한참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오르는 걸 확인했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수익을 포기한다라는 뜻인데요. 특히 바닥 부근에서는 지수가 갑자기 올라요. 그러다가 우상향 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저점을 잡았을 때 버는 수익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최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놓치면 아쉬워서 더 못 사요. 이 심리가 오히려 나중에 반등장에서 매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최저점을 잡으려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아쉬워서라도 못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장에서 본인이 가지지 않은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나서고 내가 보유한 업종은 정체되는 모습을 볼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 눈에는 주도주만 보여요. 보통 주도주를 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이는 거죠. 언론에서도 주도주만 보도하다 보니까 아, 다들 주도주를 쥐고 있는데 나만 안 샀구나, 이렇게 소외감을 느껴버려요. 그래서 교체 매매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교체 매매도 차라리 빨리 하면 나은데 보통은 참다 주가가 한참 오르고 나서 소외감이 가득한 상태에서 교체 매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6만 전자 됐을 때 다시 내려올 거라 믿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7만 전자가 되면은 아우 비싸서 못 사 이래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8만 전자 9만 전자 되면은 아 이제 금방 10만 전자 되겠네, 그때서야 내가 가진 주식을 팔고 교체 매매를 해서 들어갑니다. 교체 매매를 하는 거는 나쁘다라 볼 수는 없는데 본인이 가진 주식이 오를 전망이 없어지고 기업의 미래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유망한 주식을 사는 게 맞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체 매매하는 이유가 그런 기업의 밸류라던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주식이 안 오르니까 팔고 급등하는 주식을 보면서 불안하고 욕심이 나서 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하게 되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마음이 편한데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식 투자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마음 편한 대로 가려고 해요. 군중심리라고 해서 군중과 함께 할 때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사는 트렌디한 주식을 샀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니에요. 보통 돈은요, 무섭고 외로운 곳에 있어요. 대중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잃어도 덜 잃고 벌면은 더 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머리가 좀 더 많이 빠지죠.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돈을 벌면 머리 다시 날 거예요. 예. 머리 좀 빠지는 건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타이밍에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자책하지 말고 그냥 다음 타이밍도 잡으면 돼요. 주식에서 놓쳤다라고 하면은 이런 타이밍이 부동산이라던가 채권에서 또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발견하고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몇 년마다 계속 기회가 오게 되는 거고 저는 그 기회를 잡게 되면은 돈을 벌게 되는 거겠죠. 사람들이 재테크에서 관심을 떠날 때 오히려 레이더를 넓혀보면요, 이때가 경쟁 없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저의 투자는 계속 그런 투자의 연속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즐겨 하는 편입니다. 상승장에서 못 버는 것보다 하락장에서 손실을 좀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회를 놓치면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괴로워요.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를 10년 내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사는 게 더 낫다, 내가 여기서 크게 잃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를 하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계속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락장 다음에 상승장을 겪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심리예요. 그래서 하락장을 잘 버티기 위해서 제가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계좌를 안 보고 오히려 장을 잠시 떠나서 다른 일에 매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일부러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다녀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심리를 견디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분할 매수를 하면요, 평단가가 내려가요. 상승장이 도래하면 기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을 잘 견뎌내는 연습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승장이 오면 욕심이 날 건데 이때는 분할 매도를 이제 조금씩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상승장에서 안 팔았다가 크게 되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상승장과 하락장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스킬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점점 고수가 된다라는 거죠. 주식은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오래 살아남는 사람 부러워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제 목표도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적당하게 수익을 누리는 거,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러면 오래오래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겠죠. 보통 남들은요, 벌 때 벌고 잃을 때 잃어버려요. 최종적으로 보면 잃는 거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돈이 쌓여 나가잖아요. 제가 벌어들이는 돈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이 계속 불어나는 거죠. 자산이 불어난다라는 걸 뭐 요새 말로 스노우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상승장 같은 경우는 피터 린치 말을 빌리면은 평균적으로 2년마다 옵니다. 2년마다 기회가 계속 오는데 내가 그때마다 하락장에서 잘 견뎌내고 벌고 견뎌내고 벌고를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